안녕하세요. 오늘도 종이신문 뒷장부터 보는 언니 믿는다 도연입니다. 오늘은 김미경 학장님과 함께하는 7월 514 챌린지 8일차 진행을 했는데 그 미래를 예측하는 9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오늘의 신문 탑3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미래를 예측하는 9가지 방법. 첫 번째, 되고 싶은 나의 꿈, 나의 미래를 먼저 그려라. 두 번째, 나는 잠룡이라고 생각을 하자. 물속에 있는 용이라서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그런 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꿈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내 미래를 알려라. 네 번째, 말하기를 시작해야 도와준다. 다섯 번째, 말하는 순간부터 브랜딩이 된다. 여섯 번째, 하나의 케이스만 만들어라. 일곱 번째,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고 또 만들고 복제하고 계속해서 반복해라. 여덟 번째, 한 개는 우연이고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10개는 나의 제품이 된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반복해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되고 싶은 나를 만들고 싶다면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고 시간 안에 배치를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우당탕탕 쿵탕 하면서 이 9가지를 모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아주 잘 따라하는 모범생 믿는다 도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실행하는 하루가 되어볼까요? 저는 나의 미래를 그려놓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렇게 가시화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나의 미래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핸드폰 바탕화면에도 배경화면을 해놓고 가시화를 합니다. 한 개는 해프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달에 제가 무료 챕터링을 했었는데 한 개는 해프닝이니까 2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 패밀리 2기를 모집합니다. 오늘 6시에 제가 공지를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에 유튜브에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카드만 만들어 가지고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고 싶은 나를 만들고 싶다면 오늘 당장 투두 리스트에 넣어라. 저는 다이어리에 제가 보내고 싶은 하루를 시간별로 분 단위로 이렇게 매일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 작성하시나요? 투두 리스트에 넣어야 합니다. 함께 작성해 보아요. 오늘의 신문 탑3 소개합니다. 첫 번째, 교부금 불명이 개정이 된다고 했는데 땜질 처방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후재앙, 내로남불. 세 번째, 경기침체 없는 나라가 있다고? 어디일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아도는 교부금 역시 땜질 처방이라니. 교부금은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던 1972년도에 교육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초중고 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활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부 떼어주기로 했지만 내국세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은 건드리지 않은 전형적인 땜질 처방이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 반해 세수 증가로 교부금은 자동으로 늘어나 예산 낭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벼락을 맞은 지방교육청들은 남아도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흥청망청 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지원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 저희의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펑펑 쓰고 있습니다. 재정 악화의 주범인 교부금의 근본적인 개혁을 외면한 것은
교육감들을 비롯한 교원 단체들이 교육 교부금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교육계의 명분 없는 반대에 휘둘리는 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건가 봅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워킹맘들은 방과후 수업을 하려면 한 달에 한 명당 20만 원씩 들어갑니다. 쌍둥이라 저는 4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누가 아이를 낳을까 싶습니다. 재정 지원, 돌봄 지원, 현실적으로 가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가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 출산율인 0.81명입니다. 세계 최저 합계 출산율입니다. 전쟁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수치입니다. 정말 낳아서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는 게 너무나 힘든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일하랴, 아이 키우랴, 둘 다 어느 것도 집중할 수 없고 엄마들은 정말 멘붕이고 화만 나는 그런 삶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아이에게 죄를 짓는 마음입니다. 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도 유럽은 4시라고 하더라고요. 지원, 교육이나 보육에 대한 지원도 빵빵하고요. 저녁 시간은 4시에 퇴근하니까 저녁 시간은 남녀 상관없이 가족들이 오롯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말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좋은 선한 뭔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근본적인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화가 납니다. 두 번째, 기후재앙. 기후재앙의 답은 맞습니다. 절약 말고 답이 없습니다. 세계도 한국도 에너지에 관한 상황이 위기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 폭염이 한 달 이상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국은 매년 4.2%의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한 해 탄소 배출량은 전년보다 오히려 3.5%나 늘었습니다. 잠시라도 블랙아웃, 대정전 발생하면 민생과 산업뿐 정권에도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끓는 기후재앙 속에 각국은 탄소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대해 내로남불하고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 공급 능력을 동원하고 국민도 참여하고 절약하면서 동참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업장들도 손님 유치를 위한 문 열고 냉방 금지, 산업, 수송, 도시, 가정, 우리 모든 부분에서 대대적으로 에너지 절감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적인 기후재앙 속에 나 하나쯤 괜찮겠지 그러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후재앙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더 끔찍한 시기가 오지 않도록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작은 실천 하나씩 실행해요. 아시죠? 제가 실행하고 있는 20가지 환경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 장바구니 사용하기, 두 번째 텀블러 사용하기, 세 번째 양치컵 사용하기, 네 번째 플라스틱 프리 제품 사용하기, 다섯 번째 에어컨 25도 유지하기, 여섯 번째 분리배출 잘하기, 일곱 번째 물티슈 사용하지 않고 행주로 닦기, 여덟 번째 일회용품 거절하기, 아홉 번째 대나무 칫솔 사용하기, 열 번째 관리비 4만원 절감하기, 11번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12번째 매일 돌렸던 세탁기 일주일에 2번만 돌리기, 13번째 양치할 때 비누칠할 때 물 잠그고 물 아껴 쓰기, 14번째 매일 가계부 쓰기, 15번째 지출 20년 대비 21년 연말정산 사용에 50% 지출 감소하기. 매일 가계부 쓰다 보면
지출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정보 신문 읽고 SNS에 공유하기. 17번째, 기후변화 관련 실천사항 유튜브 제작 영상 공유하기. 기후변화 전문가 과정 강의 카드 뉴스로 제작해서 SNS에 공유하기. 19번째, 배달의 민족 대신 집밥 먹기. 최대한 외식 횟수 줄이기. 20번째, 이메일 비우기. 이 20가지 중에서 꼭 5가지 정도는 꼭 실천하고 함께 환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경기 침체 없는 나라가 어딜까요? 리세션,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에 예외인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아니요. 독일이 아닌 유럽, 아일랜드입니다. 한국 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한 영토를 가진 아일랜드는 올해 1인당 GDP가 약 1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도에도 경제는 5.9%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1987년도에 아일랜드는 파업이 일상인 나라였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로 전략을 하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로 노동계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노사정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연대협약의 도움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해지고 업황이 좋지 않거나 근로자 자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법인세와 노사 문제가 기업 경영에 최적화되어 있고 아일랜드는 기업가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정책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성 노조와 높은 세금이 기업인을 옥죄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경제에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종이신문 뒷장에 나오는 오피니언 편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들여다보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종이신문 뒷장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매일 작지만 0.1%씩 성장하는 기분을 느끼며 사실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읽고 싶지 않은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다 읽고 나면 어제보다 아주 작지만 0.1% 성장하는 이 기분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힘들지만 매일매일 실행하고 꾸준하다 보면 매일매일 성장하고 매일매일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신문을 꾸준히 하지 못했지만 19년도부터는 신문을 읽기 시작했지만 하지만 그땐 꾸준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막 책상 옆에 신문들 쌓여 있고 하지만 한꺼번에라도 다 읽긴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2021년도가 되니 이제 자동으로 습관화가 신문을 보는 엄마로 습관화가 되었고 지금은 신문을 읽지 않으면 하루의 시작이 뭔가 이렇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토요일에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과거의 누적이 지금의 제가 되고 내가 되고 지금의 습관이 됩니다. 나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정체성이 있다면 매일 하루에 끼워 놓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반복의 어려움, 반복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반복 지능, 이것만큼 뛰어난 두뇌 역량도 없습니다. 지치면 지는 거고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고통 뒤에는 금강이 숨겨져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애쓰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생 명언들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성장해요. 오늘도 함께 공부해요. 저와 함께 시간 패밀리가 되실 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공지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종이신문 읽기 벌써 507일째네요.
상세한 정리는 믿는다 도연 블로그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블로그도 친구해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을 설정하시면 업로드 즉시 알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운 하루 되세요. 안녕.